지금 여름 장마철이라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일단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독립하고 나서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틀었던 적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독립하기 전에는 에어컨 없이 살아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에어컨 말고 선풍기로 버텨보자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과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컨 켜는 것을 진짜 못 참을 때만 켰는데 올해는 그냥 다 놓아버렸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매일 최대 사용량을 갱신하고 있다는데 현재 공급 예비율이 7.2%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2018년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때 생각나는 것은 전력 수요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들 급등은 어떻게 잡아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련주를 최대한 많이 분류할 수 있겠지만 물론 관심 종목을 따로 한 개 만들어서 관심주들 전체적으로 체크해주면 전체적으로 그 양봉이 뜨는 느낌, 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느낌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전체로 분류해도 되지만 복잡하지 않게 전체로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장주만 골라서 특이점을 잡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를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옴니 시스템과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이 대장주인 이유가 저는 매일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거래가 몰렸고 어떤 테마들이 오늘은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오는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는데 저번에 전력량 관련주들이 올라왔을 때 대장주가 옴니 시스템이랑 일진전기였습니다. 그 뒤에 후속주들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약하고 호가창도 가볍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잘못 물렸다가 고생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던 옴니 시스템, 이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진전기,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간 다음에 옴니 시스템은 그 다음 날에 8.6%, 그리고 일진전기는 3% 정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장주만 매매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다면 원래 관련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지만 새롭게 합류하는 종목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조단위 종목이 아니라 이 정도 비슷한 규모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의 종목이 갑자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새로운 내용으로 떠올랐다. 그때 그 종목이 거래량이 반응이 나왔을 땐 충분히 대장주 말고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일단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더라도 전력 예비율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당장 매수하고 싶게 써놓은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모든 종목 한 2,000개 넘는 종목을 봤을 때 글 좋게 쓰려고 포장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다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개 넘는 종목 중 그 어떤 종목이라도 말로는 장밋빛 미래로 현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단순히 뉴스만 보거나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좋은 그런 글들을 읽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나 내용 같은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당연히 이 관련주들이 앞으로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몰빵을 안 하는 것이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당장 미수 몰빵을 했을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세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 관련주들은 끝까지 가진 않고 일회성이긴 하겠지만
일회성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명분이라는 게 저는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돈 있는 세력이 왜 시가총액 수백억짜리 호가창 텅텅 빈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을 함부로 못 건드냐면 그 종목이 올라가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작전질 하다가 발각되면 골치 아프게 뻔한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가 오르든 간에 명분이 있는 신규주 쪽에서 꾸준하게 급등이 나오는 것이며, 신규주는 처음 수급 자체도 매우 깨끗한 상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규주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요일 시장에서도 신규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돌아서 보면은 또 신규주, 또 시간 지나서 돌아서 보면 신규주. 신규주가 참 세력 입장에서 매력 있는 게 아무 종목이나 급등시키진 않겠지만 일단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옴니시스템이나 일진전기가 명분은 있어도 백지 상태는 아닙니다. 둘 다 보시면 시장에 내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백지 상태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두 개 종목이 신규주처럼 아주 깔끔한 백지 상태에서 추세가 신고가 추세였다면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지금이라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명분이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최근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반응이 시간의 거래라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이점을 찾을 줄 안다면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레버리지 잡는 거 보여드린 것도 뭐 별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었으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매수를 결정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온리 시스템과 일진전기는 이 두 개 종목이 진짜 오를 것이면은 당연히 최근에 선반영이 되었던 자리 근처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일단 차트를 봤을 땐 우상향, 단기간에 우상향 중인 차트에 거래량도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서 차트랑 거래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진전기는 양호한 상태. 옴니 시스템도 최근에 좀 골이 깊긴 했지만 신고가까지는 멀어서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근 단기간 차트만 봤을 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발 덥석 매수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 두 개 종목을 당연히 일단 분류를 했지만 이제부터 특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에게 특이점이란 기준이 될 만한 자리와 차트가 예뻐지는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최근에 시간의 거래 상한가와 그 다음날에 갭이 떴던 최고점, 그게 기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가 2,790원 정도, 그리고 일진전기는 이건 거리가 꽤나 차이가 있는데,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일진전기는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상한가까지 갔던 기록이 있었던 옴니 시스템이 대장주에서 1순위, 일진전기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기준가는 상한가를 간 다음날 시초가, 주가가 시세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자리를 거쳐갈 수밖에 없으며, 이 두 개 종목이 지금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장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훨씬 공략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저번처럼 시간의 거래만 꽂아가지고 갑자기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보내버린다. 시간의 거래 최근에 고점을 뚫었다.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지만 시간의 거래는 함정이 참 많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올린 종목들은 다음날에 잘못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 또 저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정규 시장에서 특이점을 관찰해야 됩니다. 기준가는 아주 쉽게 설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규 시장에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이 퍼센트가 빠르게 늘어나는지,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9시 반 전에 30%까지 늘어나면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날은 좀 높은 급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가를 설정하고 장중에 거래량만 꾸준히 관찰해 준다면 급등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특이사항을 계속 꾸준히 부지런하게 관찰할 수 있냐에 달렸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이 반응이 나올 때 내가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잠시 외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 게 문제지, 눈 뜨고 계속 보고 있으면 급등하는 특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은 특이점을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어떤 주식이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주가가 왜 내려가지 않고 올라올까?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이 생각들이 겹치게 되면서 급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완벽하게 반응이 나왔을 때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는 옴니 시스템이나 일진전기 굳이 여기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건이 맞을 때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목 특성상 뭐 역사적 신고가를 가거나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당연히 만약에 반응이 나온다면 시가총액 규모를 봤을 때 작다고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0억, 2000억짜리가 일회성 종목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내가 만약에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잡아가지고 급등을 먹었을 때 양봉 2번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적당히 잘 챙겨야지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테마에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력난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으로 덥석 무는 게 아니라 기준가를 설정하고 특이점이 왔을 때 적당히 잘 챙겨주기. 이게 저의 급등주 매매 방법입니다. 과연 반응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